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오늘 쪽파 텃밭에 나왔는데요. 김장 쪽파입니다. 제가 심은 김장 쪽파 이제 파종한 지 이제 6주차 돼가고 있고요. 6주차니까 이제 한 달하고도 반이 이제 지난 건데, 저는 11월 한 25일경에 이제 김장을 담글 거예요. 그때까지라고 하면 앞으로 한 20일경 정도 남았는데, 3주 정도 남았는데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이렇게 제가 이제 6주차가 됐으니까 쪽파가 어느 정도 많이 큰 거잖아요. 이제는 뽑아 먹어도 될 정도로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 비닐 멀칭 하고 심은 것과 또 비닐 멀칭 안 하고 키운 거에 대한 차이를 한번 명확히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이제 주말에만 가끔씩 이 농장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이 비닐 멀칭을 하고 심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여기 심은 마늘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이 특히 주말 농장 자주 와서 들여다 못 보는 이 저희 주말 농부한테는 이 비닐 멀칭이 아주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이렇게 쪽파 같은 경우도 비닐 멀칭을 하고 심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수분을 좋아하는 쪽파 특성상 수분이 좀 증발되지 않고 땅속에서 오래 좀 머금고 있게끔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김장철에 키우는 이런 채소들은 11월 달로 갈수록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낮에 이렇게 햇빛이 졌을 때 지열을 높여줘서 뿌리가 활착이 더 빨리 되고, 또 생리 활동을 잘해서 밑거름, 웃거름을 잘 빨아먹게끔 이 지열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닐 멀칭을 하고 심었는데, 안 하고 심는 이런 맨 흙에다가 이제 그냥 심는 경우에는 뭐 집이 바로 옆에 있어서 자주 이제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물을 아주 자주 줄 수 있고 그런 환경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많은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멀칭을 하고 심었는데, 자 와서 보니까 지난주에도 이 분화가 잘 된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분화가 정말 잘 됐어요. 이 쪽파 종구 하나에서 보통 12개까지도 이 분화가 되거든요. 이거 뭐 지금은 뽑아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뭐 이렇게 대충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0개 정도 보이네요. 여기에서는 10개 정도 보이는데, 아마 이제 기온이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도 0도, 1도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기온이 이 중부지방에도 이제 갑자기 이제 기온이 떨어지는데, 지금까지는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20도 이상으로 날씨가 굉장히 의외로 더 좋아서 쪽파 크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됐는데, 이제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쪽파도요, 이제 내가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나, 이제 빨리 이 자손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점점 이제 생장 속도도 더뎌지지만 쪽파가 이제 굵어집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얄쌍하게 이제 올라왔던 애들이 조금씩 이제 굵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도 이제 굵어지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분화가 이제 많이 됐다고 하면 이제 굵게 되는 쪽으로 이제 흐름이 이제 흘러갈 건데, 아직도 이렇게 키가 크지 않은 것들은 그만큼 수확량이 적게 나오겠죠. 적게 나오면 똑같은 이 종구를 심었어도 나중에 수확을 해서 보면 김장을 담글 때가 됐든 쪽파김치가 됐든 수확량이 좀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렇게 이제 분화도 잘 되고 잎마름 현상도 없죠. 잎마름 현상 없이 이제 겉껍데기 이제 이렇게 떼어낼 거 없이 전부 다 쓸 수 있고, 또 굵게 쪽파가 자란다고 하면 그만큼 수확량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고 이제 많이 관리를 했죠. 지금부터는 쪽파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이제 수확을 한다고 치면 웃거름은 이제 안 주셔도 될 거고요. 지금 이제 밑거름이나 웃거름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걔네만 충분히 잘 흡수해도 이제 잘 크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이제 이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웃거름을 또는 밑거름을 잘 빨아 먹어야 될 시기입니다. 뿌리가 이제 아주 깊숙이 이제 지금 자리 잡고 있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웃거름을 줘도 그만큼 그 빨아먹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요.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추비를 주는 거를 이제 좀 멈추고, 대신에
물을 자주 주는 게 좋습니다. 비가 자주 오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고요. 비가 안 오는 지역이다 그러면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정도는 주시라고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이 쪽파는 이슬 내리는 것 같고만은 좀 부족하고요. 이 뿌리 쪽에서 지금 활발하게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끔 수분이 좀 있어줘야 쪽파가 굵어지고 이 크기도 이렇게 좀 길이도 길고 또 분화도 잘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잎이 아주 깨끗하잖아요. 잎마름이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추비를 줄 때 칼슘이 섞인 복합비료를 같이 줬어요. 예, NK 복합비료만 준 게 아니고 칼슘제가 같이 섞여 있는 복합비료를 추비로 2번 정도 줬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잎마름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칼슘제를 연면 시비를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혹시 잎마름병이 있다고 하면은 살짝 수확 철이 한 30일 정도 남았을 경우에는 지금 정도는 괜찮아요. 지금 정도는 칼슘제를 한번 연면 시비로 한번 살짝 뿌려주면 좀 도움이 되고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칼슘제가 섞인 추비를 주면 어릴 때부터 커 올라오면서 잎마름 현상이 좀 없게끔 키울 수 있으니까 다음에도 이제 혹시 쪽파 키우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자라니까 좋고요. 나중에 얘네가 이제 보통 쪽파는 한 50일 60일 정도 키우면 뽑아 먹게 되거든요. 그때쯤 돼서 잎마름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생리 장애로 인해서 잎마름이 형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노화가 돼서 이제 얘네도 이제 시들기 위해서 잎이 조금씩 말라가는 현상들이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뭐 부작용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생리작용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한참 뽑아 먹기 전에 이렇게 잎마름 없이 키우면 이 겉껍데기 나중에 이제 마른 잎 떼어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잘 큽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마늘이 아니라 쪽파가 이제 굵어지는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도 물을 어제 저녁에도 한번 줬고요. 앞으로 비 소식 예보를 좀 보면서 특히 저 같은 경우 주말에밖에 없으니까 주말에 이렇게 물을 흠뻑 주고 가는 편인데, 지금 이렇게 주면 좋고, 이제 고자리파리 피해는 이제 온도가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그러면 고자리파리 피해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얘네는 기온이 한참 올라가 있을 때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미 아마 고자리 피해를 보신 분들은 지금 한참 일어날 거예요. 이게 벌써 이렇게 크질 않고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그냥 밑에서 그냥 거의 말라가듯이 그냥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뽑아서 보면은 뿌리가 제대로 활착이 안 돼가지고 썩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게 다 이제 고자리파리 피해가 대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뽑아서 버리는 게 좋고요. 지금은 뽑아서 버리고, 토양살충제는 지금은 절대 뿌리지 마세요. 지금 뿌리면 이 쪽파 못 먹습니다. 토양살충제가 의외로 굉장히 그 농약 잔류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먹기 전에 뿌리는 거는 절대 안 되고, 고자리파리 피해가 있다고 하면 지금은 뽑아서 버리는 게 낫고, 기온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집니다. 고자리파리 피해는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많이 사라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병충해 소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잎마름 현상이나 이런 게 잘 크지 않아서 고생이신 분들은 칼슘 연면 시비를 해주시거나 물을 좀 자주 주셔서 좀 영양분들을 좀 잘 빨아먹게끔 해주시면 좋아요. 자, 제가 비닐 멀칭 한 거를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안 한 거하고 차이점을 가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쪽파는 비닐 멀칭을 안 하고 심은 거예요. 안 하고 심고 심은 시기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쪽파들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심은 쪽파인데, 이 비닐 멀칭을 안 하니까 확실히 크는 속도가 좀 달라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가지 이유입니다. 거름도 똑같이 하고 추비도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맨흙에 노출이 되니까 낮에 햇빛이 쨍하면 굉장히 건조해져요. 이게 이슬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 기본적으로 뿌리가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수분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고, 그리고 낮에 또 새벽에, 낮에는 괜찮지만 온도가 떨어지는 기온에서는 또 이 뿌리 활착이 덜 된 거죠. 확실히 이제 지열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낮에도 잘 크고 해야 되는데, 온도가 이제 뚝뚝뚝 떨어지면 크는 속도는 더뎌지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제 이런 애들은 시간이 이제 많이 필요하죠. 근데 굵어지는 속도는 얘네도 괜찮아요. 굵어지는 건 좋은데 대신에 키가 작습니다. 예, 키가 작고요. 보세요. 키가 굉장히 작고 옆으로 많이 퍼지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옆으로 퍼지고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은 물을 좀 자주 주는 게 좋습니다. 물을 좀 자주 주고 추비는 똑같이 줬기 때문에 그거를 빨아먹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한 거죠. 그나마 이쪽은 조금 나은데 이쪽은 그래도 대라도 굵은데 여긴 분화가 좀 덜 됐어요. 예, 이렇게 쪽파가 굵게는 자라는데 분화가 잘 안 돼가지고 예, 대파처럼 크고 있죠 거의. 그래서 여기는 수확량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말용으로 키울 때는 좀 비닐 멀칭을 하고 키우는 거를 권장드리고 남은 기간에 물 자주 주고 예, 물 자주 주고 또 이 고자리파리 피해 입은 것들은 뽑아서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잘 보고 빨리 멀리 던져서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해주시면 아마 남은 기간 한 30일 정도에는 쪽파가 잘 클 거예요. 이게 기온이 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쪽파도 대도 굵어지고 이제 땅땅해지면서 이제 또 맛있어지니까 예, 조금 마무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